입주 예정자들이 2년 가까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고 분양을 앞둔 주민들은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얽힌 서민들의 절망과 분노 들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도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특히 여행업계와 수출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고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산업 현장 안전을 강화한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현장에서는 저가 도급에다 안전이 무시돼 노동자들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갈 곳 없는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건설사 부도로 입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보증금은 주지 않고 언제가 될지도 모를 입주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됐다는 주택보증공사마저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 500여 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입니다. 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미 입주가 1년 반이나 늦어진 데다 완공되려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그러나 공사 진도가 80%를 넘으면 환불할 수 없다는 약관을 내세워 거절했습니다. 입주민들은 16층부터는 바닥 미장도 안 돼 있고 20층부터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벽돌만 쌓아놓은 상태인데 85%를 넘는다는 공사 측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규정상의 공정률은 감리자가 확인한 공정률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환불해준다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몇 채씩 갖고 있거나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한 번 안 낸 상당수 분양자들은 회사 측 물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환불에 반대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4명의 이름으로 약 50채가 계약자들이 바뀐 정황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라고. 부정 입주자를 가려달라는 요구에도 공사 측은 약관을 내세우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렵습니다.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어떤 식의 그거를 할 수 있는 추려내고 그 단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입주가 늦어지면서 원룸이나 심지어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공정률과 부정계약자 재조사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임대 아파트에서는 분양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건설사가 바뀌면서 분양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인데 보증공사나 군산시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군산 삼북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김형호 씨. 지난 2014년 5년 임대 후 분양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분양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경영난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곳마저 사정이 어렵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해온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희망을 갖고 이제 지나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이제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이유는 건설사의 과도한 대출 때문입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세대당 1억 6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예상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에 불과해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증공사는 건설사의 보증보험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은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돈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은행에서도 지금 연체가 되는 상황이고 119세대 중 88%인 105세대는 그나마 보험에 가입해 1억 원의 보증금은 건질 수 있지만 건설사를 믿고 보험조차 들지 않은 14세대는 보증금까지 날릴 처지입니다. 불안하죠. 만료까지는 좀 불안하게 사는 입장이죠. 저희가 돈을 띄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는. 보증금은 꼭 갚겠다고 약속했던 건설사 대표마저 연락이 끊긴 상태. 보증공사는 물론 관할기관인 군산시마저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이 규정에 따르면은 여지가 있다 그러면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건설사의 무책임과 공공기관의 무관심 속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이 조각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건데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 앞서 보셨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승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보증공사가 이어받은 아파트인데 실제 주민들이 낸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운 건가요? 네, 법상 그 책임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서민형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그 관리라든가 책임을 의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책무사항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환급 이행이라든가 임대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을 충실히 한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임대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분양을 위한 의무는 다 한 경우인데 중간에 건설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분양 의무도 달라지는 건가요? 분양 의무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법상 민영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부족이 있는 상황에 네. 부도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산시나 주택보증공사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분양 의무를 할 수 있다라는 책무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리포트에서 보니까 14가구는 보험제도에도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된 그 가구 수는 그 문제가 없지만 네. 그렇지 않는 가구 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해서 제도상 충실히 이행을 했다면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택보증공사나 군산시에서 특히 주택보증공사에서는 그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의무를 다한 그런 서민형 14가구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입주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건설사, 입주민, 보증공사라든가 군산시 같은 감독기관이 다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게 중재라든가 아니면 보호 대책을 바로바로 이 정책화 시키는 것이 저는 이런 문제를 후에 막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불안감과 함께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에는 체온 감지 장치가 등장했고 대중국 관련 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대규모 사무용 건물. 현관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체온이 모니터 화면 위에 빨간색과 노란색 등으로 일일이 표시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출입하는 곳이라 전염도 빠를 수밖에 없어 만일의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은행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뭐 중국을 방문하였다거나 아니면 잠복기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지역사회에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을 취소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주변국 여행 예정자들까지도 취소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가시는 분들은 일단 취소를 하시고요. 동남아도 웬만하면 취소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일단 뭐 공항 자체를 가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대중국 수출 비중이 28%에 달하는 도내 수출 기업들도 걱정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통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미칠 전망. 각종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로서는 중국이 제1의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위축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 물량 감소에도 다소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와 예방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더 비상입니다. 도내 각 시군은 경로당처럼 주민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도내 시군도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1일 평균 10,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익산여관 대합실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보건소 건물 입구에 선별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감시 대응팀과 역학조사팀 등 4개 팀으로 이뤄진 비상방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병의원과 읍면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정읍시도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 등 노약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긴급 배부했고 시청과 박물관, 기차역과 터미널 등 공공시설에도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재난 관련 법하고 검토를 해서 우선은 취약계층한테는. 도내에서는 오늘까지 3명의 의심 환자가 나왔지만 2명은 음성으로 판명됐고 30대 환자는 2차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22명과 어학연수 도중에 귀국한 학생과 교사 59명도 별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전북 현대의 중국 상하이 상강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일정도 조정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특히 중요하다며 증세가 의심될 경우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로 연락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로 문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들이 유학생 관리에 나섭니다. 원광대는 440여 명의 중국인 재학생들이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지만 개각을 앞두고 있어 기숙사 입사 수속과 체류 학생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도 방학 후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방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익산 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한 전 수석에 대해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며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한한 혐의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서둘러 13명을 기소하는 검찰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수들의 잇단 비위로 홍역을 치른 전북대가 부패 방지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대는 대부분 항목에서 점수가 저조해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도 최저 등급을 받았으며 도내에서는 전북도청이 2등급을 받아 체면 칠해를 했고 전북대병원은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있는 산업 현장 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정작 법 제정의 원인을 제공한 화력발전소는 외주화 금지 대상에서 빠진 데다 현장에선 여전히 저가 도급에 안전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에는 3개 업체가 9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공사는 김용균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외주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근로자들은 석탄재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독 발암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미세먼지까지 막을 수 있는 특급 마스크 대신 값이 싼 2등급 마스크를 지급받고 있어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싸니까 주겠죠. 싸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엄청나게 끼고 자고 일어나도 그 새카만 가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밀폐 공간에 유해 가스가 없는지 사전에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업체 측은 안전장구 지급은 협력업체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계약 금액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식대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 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발전 공기업 5곳에서 3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도급 업체 노동자였습니다. MBC 뉴스 조수입니다. 새만금호의 해수 유통 결정 시기를 미루자는 전라북도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새만금 수질 오염으로 어업과 관광업에서 14조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목표 수질 달성 시기를 연장하자는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책임하다며 해수 유통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해 상생형 일자리 공모 등의 탄력이 기대됩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상생협약을 한 기관과 기업, 노총, 전북도, 군산시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이행 과제와 상생형 일자리 공모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관련법이 제정돼 올 3월쯤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학교 야구부 제자를 성추행한 코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의 2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15살 B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직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비율이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을 떠난 인구는 도민의 0.7%인 13,000명으로 유출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20대는 9,700명, 4.5%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영화제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내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조직위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60명을 선발하고 영화제 기간 활동비와 상영작 관람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최종 개최지로 정읍시가 결정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